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17강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입체 도형을 배우고 계시고, 지난 시간까지 각 다면체하고 회전체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이런 입체 도형은 모양에 따라서 기둥, 뿔대 형태를 배우고 있는데요. 다면체라면 각기둥, 각뿔, 각뿔대가 있고, 회전체라면 원기둥, 원뿔대와 독특한 도형의 9까지 지난 시간 배우셨는데, 이러한 입체 도형들의 각각의 건널비, 부피를 오늘 배우게 되실 텐데요. 오늘은 첫째 각기둥에 대해서, 각기둥, 원기둥에 대한 기둥에 대한 건널비와 부피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둥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기둥의 특징이 뭐예요? 평행하고 합동인 두 개의 밑면, 옆면은 직사각형 형태다. 이게 대표적인 기둥의 그 모양의 특징인데요. 따라서 만약에 이게 각기둥이라면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 아니면 사각형일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사각형이 종류가 많죠. 사각형은 직사각형, 정사각형, 마름모, 평행사변형, 사다리꼴 어떠한 도형이든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이러한 도형들은 넓이 내는 공식을 다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밑넓이를 구해 놓으시면 이 밑면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더하기 옆넓이 하셔야 되는데, 넓이기 때문에 전기도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전기도 그려놨는데, 이게 지금 사각기둥의 전기도인데요. 옆넓이를 구하실 때는 어떻게 구한다? 전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에 가로 곱하기 세로에 해당이 되고, 이 가로의 길이가 바로 뭐예요? 밑면의 둘레죠. 그렇죠? 밑면의 둘레 곱하기 이거 뭐야? 높이를 해서 옆넓이를 한 번에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기둥의 건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인데, 반드시 밑면의 넓이는 하나만 구해 놓으셔서 이 공식에 맞추어서 밑넓이 옆넓이 건넓이,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이런 식으로 단계를 꼭 써서 풀어주시길 바래요. 계산이 좀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계산을 그냥 대충 하시면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되니까 항상 단계별로 밑넓이, 옆넓이, 건넓이 순서로 써주시면 틀려도 거기만 딱 체킹하셔서 풀 수 있기 때문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둥은 각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원기둥도 있잖아요. 근데 원기둥 같은 경우는 밑면이 뭐예요? 원이잖아요. 원. 그쵸? 원의 넓이 내는 공식 뭐예요? 파이 r 제곱. 그쵸? 옆넓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원기둥도 각기둥은 아니지만 이렇게 펼치면 옆면이 무슨 모양인데?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이니까 전체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주시면 되고, 바로 이 가로의 길이가 뭐예요? 원주죠. 원주. 원의 둘레죠. 그래서 2파이 r 곱하기 높이를 해서 원기둥도 똑같이 기둥이기 때문에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요 공식에 맞추어서 밑넓이, 옆넓이, 건넓이 형태로 풀어주시면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건넓이는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부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입체 도형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 공간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뭐야? 밑넓이에다 높이만 그냥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 내는 공식은 상당히 간단한데요. 이게 각기둥이라면 밑면, 아까도 똑같은 얘기예요. 삼각형, 사각형, 여러 가지 도형이 나오겠죠. 이 밑넓이 구하신 다음에 높이만 구해주시면 됩니다. 부피를 나타내는 기호는 V이고요. 넓이를 나타내는 기호는 주로 S를 쓰는데, 제가 여기다 안 썼네요. 기둥의 건넓이는 S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많이 나타냅니다. 부피는 V예요. V.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기둥의 부피라면 이 밑면이 삼각형, 사각형 중에서도 사다리꼴, 직사각형, 정사각형 여러 개의 도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해주시면 되고, 원기둥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이게 밑넓이가 뭐예요? 원의 넓이잖아요. 그죠? 그래 파이 r 제곱 곱하기 A지. 이렇게 해서 부피는 공식 자체가 그냥 밑넓이에서 높이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쉬운데, 그 대신에 이 부피는 응용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부피를 구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지금 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많이 내요. 그 구멍을 냈을 때 건넓이 부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하면서 연습을 해드리고 싶은데, 건넓이라 하는 건 뭐라 그랬어? 눈에 보이는 넓이를 다 더해야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밑면이 두 개 있는데 밑면에서 보시면 그 전체의 넓이에서 요게 구멍이 빠졌기 때문에 밑넓이는 보시면 요렇게 바깥쪽만 있겠죠. 그쵸? 밑넓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체의 넓이에서 구멍의 넓이를 어떻게 줘야 돼? 빼주셔야 되겠죠? 그쵸? 상식적입니다. 여기는 면이 없기 때문에. 자, 문제는 옆넓이에요. 자, 지금 옆면의 넓이 같은 경우도 이 안에 옆면이 존재하잖아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점점 한 다음에 요거죠. 이렇게 옆면의 모양. 자, 이 바깥의 옆면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바깥의 옆넓이 구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옆넓이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빼야 된다는 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을 뽕 뚫으면 옆에 면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뻥 뚫린 공간이에요? 아니죠. 여기는 어때요? 위에는 뻥 뚫렸잖아요. 공간이잖아요. 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구멍을 뻥 뚫으면 옆면은 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완전히 막혀있죠. 그쵸? 그래서 이 구멍이 나 있는 기둥의 건넓이를 구하실 때에는 밑넓이에서는 위에 구멍을 당연히 빼주셔야 되고 옆면은 바깥쪽에는 큰 옆넓이와 안에 구멍 안에 있는 작은 옆넓이를 더해줘야 한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밑넓이는 빼야 되는 거고 옆넓이는 두 개를 더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부피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부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근데 밑면이 구멍이 뻥 뚫렸기 때문에 이렇게 그죠? 바깥쪽이죠. 이렇게 바깥쪽만 그 넓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밑넓이가 그죠? 그 다음에 높이 곱해주시면 되는데 어떤 학생들은 전체 부피에서 구멍난 부피를 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예 밑넓이에서 아예 구멍을 빼는 거예요. 밑넓이에서 구멍을 뽁 파면 타이어처럼 구멍이 뻥 뚫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높이를 그대로 쌓아 올린다면 계속 그 부분이 비겠어요? 안 비겠어요? 비겠죠.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도 전체 구멍이 있을 때 부피를 구할 때 전체 부피에서 뭐 구멍난 부피를 빼는 게 아니라 밑넓이 자체에서 구멍을 뻥 뚫으셔서 높이는 한 번만 구해주시는 것이 훨씬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오늘 배운 내용 기둥의 건넓이와 부피 어렵진 않지만 여기도 문제 풀이하면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예제로 연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